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이 거리에서 접하는 소위 경찰관들 가운데 제대로 된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통령 탄핵 정변 과정에서 경찰은 온갖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경호 업무에 충실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됐지만 검찰에서 3번, 법원에서 1번 등 모두 4번이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도저히 정상적인 경찰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폭거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보여준 여러가지 이상한 행태와 관련해서 현직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이윤성 사무관이 선관위처럼 의심스러운 경찰 조직이라는 제목의 공개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통렬하게 질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윤성 사무관은 그동안 군수날TV를 통해 소개한 여러가지 글들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면서 최근에는 일부 언론 매체에서도 이 사무관의 글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눈에 띄는 공무원입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먼저 선관위의 문제점부터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처음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다. 수많은 공무원이 모두 합심해야 하고 그중에 내부 고발자가 없어야 하고 서버도 어느 정도 보안이 관리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믿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배춧잎 투표지, 신권다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니 혹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세계 정치인 소개 동영상에서 5명 중 3명이 중국 정치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1200여 건의 부정채용, 국정원 시스템 점검 결과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수정 추가 가능하고 투표지와 관리인 직인을 훔쳐서 투표지까지 찍을 수 있다고 했으며 이것들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사무관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경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관저에 경찰들이 몰려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할 때부터 경찰 중에 이름표가 없고 말을 걸어도 말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찰이 많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서부지법에서는 명찰이 없는 경찰들에게 말을 걸자 대답하지 않다가 경찰들이 물러나는 영상이 있었다. 이후에도 선글라스를 낀 경찰, 염색한 머리를 기른 경찰, 금팔찌를 한 경찰 등 상식적으로 보기 힘든 경찰들이 많이 드러났다. 네티즌들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여 중국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 한국에서 경찰대기라는 말로 검색하자 중국어에다 한국 경찰복 등을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실제로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경찰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작년 5월 경찰이 중국 공안과 협력하면서 인적 교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있었다. 이 사무관은 이처럼 경찰과 관련돼서 최근 드러난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들을 설명한 뒤 보다 더 충격적이고 최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국인 경찰이 우파 시민들의 시위에 대거 나타나 시민들을 괴롭히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던 차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을 적극 숨기려 한 상황이 동영상에 찍혔다.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파 시민이 인상착의가 의심스러운 경찰에게 신분을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자 2시간 이상을 붙들고 있었고 이에 망기토TV 유튜버가 112에 신고한 후 이를 찍으면서 얼굴과 공무원증을 보여주는 등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하자 종로 2가 지구대 순경 등 여러 경찰이 나타나서
이런 절차 없이 자기들이 신분을 확인했으니 보내주자 했다. 그렇게 보내줄 수 없으니 현장에서 알려달라며 계속해서 소속과 이름이라도 말해달라고 하니 마지못해 강원지구대 김민성이라고 말해주었고 김민성을 사칭한 경찰을 도망하게 해준다. 이것을 보고 있던 시민이 강원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김민성 경위를 찾자 전화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김민성이라고 대답을 한다. 도망간 사람은 강원지구대 김민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현직 경찰관이 아닌 누군가가 현직 경찰관을 사칭을 했다가 그게 드러나자 지금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은 그 사칭한 사람을 은폐하고 도망가는 것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친 사람이 정상적인 한국 경찰이었다면 말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것인데 2시간 이상을 말없이 붙들려 있다가 도망갔다. 실제 종로 2가 지구대 이정우 순경은 시민이 신분을 알려달라고 하자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신분증을 보여줬다. 이것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찰이 활동하고 있고 이 사실을 주변 경찰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이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 정말 놀라운 것이다. 경찰 조직 자체가 경찰 사칭범이나 중국 공안으로 의심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이들과 협조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자체가 중국 공안과 손을 잡고 우파 시민을 괴롭히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을 돕고 대통령 탄핵을 바란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청장과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나 탄핵 반대 시위대에 적대적인 것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계엄 선포 이후 야당이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는데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경찰도 이런 분위기에 편성하여 대통령을 수사, 체포하고 탄핵하는 데 일조를 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를 관리 진압하기 위해 더 과격하고 용감한 중국 공안들을 사용하기로 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정말로 경찰이 중국 공안을 한국 경찰관으로 위장해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고 애국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하는 이따위 짓들에 지금 동원한 게 사실이라면 단 한 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조리 차단해서 철저하게 처벌하고 응징해야 됩니다. 중국 공안이 아니라 경찰관이 아닌 다른 제3의 예를 들어 무슨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뭔가 현직 대한민국 경찰, 정식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런 자들이 곳곳에 지금 동원돼서 애국 시민들을 진압하고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정 부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용산 대통령 거기 관저로 그렇게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몰려갈 때도 그런 자들이 상당 부분 동원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진상은 앞으로 철저히 밝혀내야 하겠지만은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의 그 부하들에게 의해 체포되고 구속된 뒤 경찰을 이끌고 있는 지금 경찰청장 대행이란 자와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이란 그 두 자가 지금 핵심적인 최고위직일 겁니다. 그 자들이 저지른 행태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나하나 모두 밝혀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각하되거나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됩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한 다음에 그동안 이 한국의 공직자들이 벌였던 실질적인 보다 사실적인 내란 음모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모두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겁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민주당을 더 좋아할 이유가 많다. 경찰은 오랫동안 검찰 아래에서 지휘를 받으면서 서러움을 겪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경찰의 위상을 높여줬다. 그리고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경찰의 독립성도 높여주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규정한 것에도 반감이 더 커졌을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경찰에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노조보다는 덜하지만 직장협의회도 좌파 성향인 곳이 많으며 경찰 직장협의회 간부들도 좌파 성향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활동한 적도 있다. 이 사무관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경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갖기를 바랄 수 있고 이런 이유로 경찰 전체가 중국 공안을 쓰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중국 공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제법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원미상의 경찰 사칭범을 신분을 스스로 밝히고 한국어도 잘하는 경찰들이 비호해 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유튜브에 중국 정치인을 3명이나 올린 선관위처럼 경찰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강하게 의심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확실하다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두고 그럴듯한 추측을 해보는 것 정도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들은 인상착의가 이상한 사람에 대해 말을 걸어 신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경찰 조직도 이런 의심거리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조직원들에게 알려 떳떳하다면 신분을 확인해 주라고 지시를 해야 한다. 21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여성의 가슴을 치고 여성이 반격하여 얼굴을 밀자 주변의 경찰들이 여성들에게 달려드는 장면도 찍혔다.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 하고 경찰들도 자제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이 과격하기도 하지만 민주노총들보다는 훨씬 덜 폭력적이다. 약하게 보이는 시민들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관은 명백한 대한민국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 사칭을 하거나 한국 경찰복을 입고 애국 시민들을 제압하거나 탄압하거나 혹은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거나 이따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거듭 이야기하지만 모든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모조리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이윤성 사무관이 이야기한 대로 선관위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뭔가 중국 공산당의 입김을 받는 듯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만약 이번에 계엄이 없었다면 저런 아주 처참한 실태를 우리 국민이 모른 채 계속 지나가다가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도 없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우스갯소리 농담 비슷하게 나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당수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경찰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한국 경찰 지금 뭔가 아주 병들어도 단단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경찰이 좌익 이념에 상당히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